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시험 범위도 다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안 친다는 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것한테 두 가지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에 대한 프린트고요. 두 번째는 염색초와 유전에 대한 프린트입니다. 미리 뭐 오투 책을 준비했었다 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도는 첫 번째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것이겠고, 두 번째 염색초와 유전에 대해서 수업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호르몬 이런 거 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앞에 화학했던 거 뭐 그거 공부하고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호르몬 내용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결국에 호르몬의 내용은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얘기가 되겠죠.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게 항상성 조절입니다. 이 항상성 조절이 신경에 의해서도 조절될 수 있겠고 호르몬에 의해서도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은 전기 신호예요. 반면 호르몬은 화학 신호죠. 그래서 속도를 본다면 신경이 훨씬 빠르죠. 그러나 지속 시간이라든지 또는 작동 범위를 따진다면 화학 신호는 호르몬에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넓은 범위에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음은 호르몬인데요. 호르몬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뇌 분비샘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 외분비도 있어요. 외분비는 별도의 분비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직접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쓸개즙 어디서 만들죠? 예? 간에서 만듭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듭니다. 쓸개 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담관 또는 뭐 담도관이라 해서 12장 쪽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개즙은 거기에 분비시켜주는 거죠. 쓸개즙이 엉뚱하게 대장에 가서 분비해준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분비관이 존재하는 건 외분비입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혈액으로 직접 분비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기관에 가서 동작하는 건 아니라고요. 기관의 특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도의 표적 기관 또는 표적 세포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분비샘으로서 여러분한테 소개되는 것은 뇌하수체가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전엽과 부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이 뭡니까? 자라라 하는 생장 호르몬이 있죠. 갑상샘아 일하세요 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데요. 생식소가 일해라 하는 생선 자극 호르몬, 전분비를 자극하는 전분비 자극 호르몬, 부진거치를 자극하는 부진거치 자극 호르몬. 그래서 앵간한 것들 뭐뭐뭐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뇌하수체 부엽에서 나오는 거 뭐 있을까요? 그렇죠. 항유 호르몬. 이뇨작용, 오줌 나가라는 것을 막아주는 호르몬이에요. 그 외에 혹시 소신이라는 호르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약자 수면 어떻게 되죠? 약자 수면. 그는 생시전 자극 호르몬이 어떻게 쓰이지고요? LH. T세시아입니다. LH는 그것도 역시 생시전 자극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항이 호르몬 약자 쓰겠습니다. 아 진짜 안 돼. 맨 앞에 저 A만 나지. 예, A. 아 모르겠다. 갑상샘이 있겠네요. 예전에 여러분들 셰페이드 3F 정도 수준에서 갔을 때는 갑상샘에 대해서 뭐 부갑상샘까지 소개했습니다만 지금은 중3 내신에서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세포업을 촉진하는, 열 생산을 활발하게 만드는 이런 호르몬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자가 있는데요. 이자는 외분비며 동시에 내분비라고 했습니다. 이자의 외분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이거 외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관심 없죠. 내분비세포로서 이자 단계에서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에 나오는 호르몬 종류가 다르네요. 알파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뭐예요? 네, 글루카곤. 얘는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시켜서 포당으로 혈당을 올려라 하는 호르몬이에요. 반면 베타 세포에 나오는 게 인슐린. 이건 오히려 반대로 낮춰라 하는 호르몬이죠. 혈당을 올려라 하는 게 꽤 다양하게 많아요. 콩팥의 그 위쪽에 있는 걸 우리는 부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콩팥 자체를 신장 이렇게 옛날에 한자로 썼는데요. 지금은 콩팥으로 이렇게 나눠두고 있습니다. 부신은 바깥쪽의 겉질과 안쪽의 속질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속질에서 나올 호르몬이 있네요. 여러분 꽤 좋아하는 이름일 것 같습니다. 뭐죠? 예, 아드레날린. 예, 아드레날린은 다른 이름으로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혈당을 올리는, 혈압을 올리는 이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반면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당질코르티코이드가 있겠고요. 근데 당질코르티코이드는 중상 수준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있죠. 그 외에 생식선, 그래서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쪽이 나오고 있네요. 이 호르몬은 가량 필요한가요? 아니요, 소량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소량조차도 적게 나와요. 결핍증이 있고요. 오, 소량보다 좀 더 많이 나와서 좀 과했네요. 과다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이 적게 나왔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뇌세증. 너무 많이 나왔다? 맞죠. 말단 비대증 같은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상처가 입었다고 소고기 붙이고 돼지고기 붙인다 해서 이게 내 살 된다? 절대 어요. 우리 몸의 면역으로서 내 몸에서 만든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 흔히 말하는 이종 단백질인데요. 이종 단백질을 거부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다른 동물이 만든 호르몬이 내 몸에 들어갈 때 내가 만든 호르몬과 똑같은 기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항원으로 동작되지 않습니다. 종특이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소나 돼지를 도축할 때 이자에서 인슐린 추출해서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인슐린을 주사했던.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제 훨씬 더 깨끗한 다른 기술, 생명공학 기술로 유인자 제조합이라는 그런 기술로 예, 인슐린을 제조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제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질 또는 유통 상황이 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게 호르몬의 어떤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세요. 차이 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옥수를 이약기도라고 호르몬 1학기도 호르몬 1학기고 1학기도 없어. 시험 보기 들어간 학생들은 이쪽 보시해 주시고 안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뭐 다른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성 우리 몸의 일정한 체온이나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항상성 소절이 신경과 호르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내용으로 쓴다면 길항작용과
그리고 음성 피드백 작용으로 우리 항상성 조절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량작용은 무엇입니까? 기량작용은 기량작용은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기작을 하는 호르몬 또는 신경 한 세트가 있어서 한 놈이 동작될 때 다른 놈은 찌그러지세요 하는 게 그게 기량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량으로서 신경을 쏠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들 수 있죠.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있을 때 부교신경 어떻게 하라고? 찌그러지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그리고 소화는 좀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부교감 그 반대된 기작하는 놈은 그만 좀 쉬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겠네요. 이자에서 나온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 혈당을 낮추세요 하는 호르몬이 잔뜩 나올 때 반대되는 기작하는 글루카곤 혈당 올려야 하는 놈이 나올까요? 괜찮다는 거죠. 그 외에 중상 수준을 넘어갑니다만은 카시놉과 파라토르몬의 칼슘 농도 조절에 대한 게 대표적인 기량작용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음성 피드백이 있네요. 음성 피드백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 양성 피드백도 있어요. 근데 양성 피드백은 항상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양성 피드백은 서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서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양성 피드백은 옥시토신과 자궁수축 관계입니다. 옥시토신이 나오니까 자궁수축이 일어나고 자궁수축의 자극이 옥시토신을 더 분비하고 그럼 더 많은 옥시토신은 자궁을 더더더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애가 나오면 이제 게임 끝 하는 거라고요. 반면 음수 피드백은 기준치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어컨 나오고 있나? 나와요. 기준 설정 온도가 있었네요. 지금 온도가 높으면 에어컨이 틀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히터를 트세요 해보면 기량이에요. 근데 에어컨을 정지시켜요. 그러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후에 다시 기준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 다시 동작되면서 낮추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음성 피드백. 그래서 원인이 결과되고 그 결과가 다시 백돌아서 억제시키는 그런 관계를 음성 피드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음성 피드백으로서 체온 조절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저온의 자극이 왔대요 하겠습니다. 저온의 자극이 왔습니다. 체온을 느끼는 것은 우리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느끼게 되는데요. 그거는 훨씬 더 복잡한 계작은 세페이드 3F에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적으로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중삼은 이건 제시에 빼버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극을 받았다 저온이다 그러면 TSH를 분비합니다. TSH라는 것은 갑상선만 일하세요 하는 호르몬인데요. TSH 얘는 어디 가서 일한다고요? 그렇지? 갑상선에 가서 일하겠네요. 그럼 갑상선에서 나온 호르몬 이름 누구? 트록신. 그렇죠? 트록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록신 분비되면 간이라든지 근육과 같은 세포의 활발한 조직에 가서 기관에 가서 열 생산을 많이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열 생산이 증가되겠네요. 이렇게 열 생산이 증가되어서 고온의 자극으로 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와 반대된 기작하는 호르몬을 만듭니까? 하면 그렇지 않고요. TSH의 분비량을 줄이는 거죠. 갑상선에 일하세요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갑상선 높게 까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들 공부해라 하다가 자 문제 풀고 있어 하면서 내가 나가면 야 여러분들 쉬어라 놀아라 하는 소리를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공부해라 하고 있다가 내가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갑자기 핸드폰 들고 문자 확인하고 웹툰 갑자기 몇 페이지나 더 보고 이런 거 하잖아. 음성 피드백이라는 얘기죠. 그럼 티록신은 어떻게 될까? 예, 티록신 역시 감소되는. 그럼 열생산이 감소되겠죠. 열생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다시 저온으로 가네요.
그러면 또 다시 뭐해 하면서 내가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뭐하냐? 공부 안 하냐? 하면 또 다시 이제 공부한 척 하는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겁니다. 선생님 근데 갑상샘은 일이라는 게 저희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음성 피드백 용어가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체온 조절이 기작이 안 나오는 겁니까? 체온 조절 나왔어요. 영어만 안 나오는. 그래, 용어는 안 나와도 씨. 정리해. 자,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은 체온에 대한 조절이 있었겠고요. 혈당에 대한 조절이 있습니다. 중3 정도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오버한다면 책의 농도, 흔히 말하는 삼투압 조절이죠. 삼투압 조절은 중3 교과에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업 시간에서 아마 시험에 나. 아, 했어? 그래요? 예. 저기 뭐 나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그리고 고등학교 가정라면 칼슘 농도 조절까지 오버더 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칼슘 농도에 대해서는 칼슘과 파라토모몬이라는 길황작용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자, 먼저 체온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했네요. 저온의 자극이 왔습니다. 그때 열 생산을 증가시켜야 되는 기작이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열 손실을 감소시켜야 되는 기작이 있어야 되겠네요.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작은 똑같습니다. 뭐요? 외압수 전이압에서 TSH 만들고 갑상선에서 티옥신 만드는 이런 기작이죠. TSH, 갑상선과 일하세요 하는 갑상선장 호르몬. 물론 앞에서 보면 TRH에서 TSH 방출 자극 유도 호르몬 뭐 이런 식의 호르몬도 있었습니다만, 그지? 그래서 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TSH가 만들어지고 티옥신이 만들어지면서 간여 근육의 열 생산을 늘리는 과정을 보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고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열 생산을 낮춰야 되겠죠. 이때는 TSH를 줄이면서 티옥신 역시 줄여주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손실을 해봤어요. 조언이에요. 추워요. 열 손실을 줄여야 되겠대요. 피부를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거든요. 그죠? 입, 모, 근이 수축되어서 털을 고추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피부 쪽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과정.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열 손실, 열이 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털사라 손실입니까? 모세혈관 빨리 수축하니까 이게 된다고요? 이건 안 돼요. 이 내 방대로 안 되네요. 근데 추운 데 가면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뭐라 부를래요? 불수익은 심장이나 내장기관 얘기하는데요. 얘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신경들이 있네요.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을 위해서 교감신경이 이런 기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더워요. 사우나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때 고온에 대한 열 방출을 늘려야 되겠죠. 열 방출을 늘리기 위해서 잇모근이 이완되고 피부 쪽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쪽 모세혈관 확장을 통해서 땀 분비도 많아지겠습니다. 열 방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피부 쪽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땀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그 땀이 증발되면서 기화율이 큰 물이 증발되면서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부교감은 아니고요. 부교감은 아니고요. 교감신경의 완화라는 이론을 씁니다. 처음 되는 거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저거는 왜 부교감 신경이라고 안 부르는데? 이 피부 쪽 모세혈관 쪽은 교감신경 포도가 있어요. 한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됐다라고 가르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수능 문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나이가 많고. 자, 다음 얘기해 볼까요? 이제 체온 조절이 있었다면 혈당 조절을 한번 소개할게요. 식후 고혈당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혈당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혈당을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 것을 느끼는 것이 간내 쪽에서 느끼는데요. 예전엔 간내가 메인으로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내가 이자에게 야, 혈당이 지금 너무 올라가는데 이자야 베타세포야 일 좀 해라 라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했습니다. 이 인슐린은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만들어주죠. 그럼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인슐린은 세포막을 통한 포도당 유입을 증가시켜요. 그럼 조직세포들이 포도당을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혈당을 낮춰주는 기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중3 수준에서 가르치진 않는 것 같네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요 기작이 일어나는 게 인슐린 함유입니다. 예? 아, 이거 또 나와요? 최근에는 이자 자체가 혈당을 느낀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녀의 기작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감녀 쪽에서 이자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보낼까요? 예, 신경중에서 혈당을 낮춰라 하니까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 뻔하게 반대로 공복이네요. 저 혈당 상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간뇌가 저혈당인 것을 느끼고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고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예, 이 글루카곤은 어디로 간다? 역시 간으로 가는데요. 기존에 글리코젠으로 다당류로 저장되어 있던 놈을 뭘로 바꿔라?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바꿔라. 그럼 혈당을 올릴 수 있겠냐? 하겠다고요. 또한 부신의 속질에도 자극을 주겠습니다. 역시 교감신경이죠. 부시속질에서 뭐가 나온다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명교제는 에피네프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드레날린으로 되어 있습니까? 에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에피네프린. 이거 역시 간에 가서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시키는데 방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려야 됩니다. 기신거칠 자극 호르몬을 통해서 기신거칠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 나와서 지방을 분해하는 기작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그건 중3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혈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식후 고혈당이 되어서 혈당을 정상으로 낮추면 인슐린 분비량을 줄이겠습니다. 라고까지만 할게요. 기왕이니까 음성 피드백입니까? 음성 피드백이죠. 관내에서 혈당이 높아진 것을 느끼고 부경신경을 통해서 또는 이자가 혈당이 높아진 것을 통해서 인슐린 분비하고 인슐린 분비돼서 혈당을 낮추는 기작이 일어났고 정상 혈당까지 낮아졌으면 인슐린 분비를 줄일게요 라고 해버리면 음성 피드백이에요. 이때 야 식후 고혈당이 되어서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가 활발할 때 혈당 올려라 하는 글루카곤의 분비는 줄일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이건 기량이에요. 인슐린 얘기하는데 방금 전에 혈당을 올리니까 혈당이 올라갔으니까 인슐린 나와서 혈당을 줄이는 기작하면서 정상 혈당 되니까 인슐린 분비량을 이제 줄였어. 글루카곤 얘기는 단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그걸 놓고 아 혈당이가 무조건 기량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글자를 잘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혈당을 올려라 하는 혈당을 낮추라 하는 인슐린 나올 때 혈당 올려라는 글루카곤 찌그러지세요 이 얘기가 나오면 기량이겠으나 알겠죠? 정리 다시 해 주십시오. 학교마다 책 농도에 대해서 3표 조절을 소개했다고요? 학교 어떤 학교는 해본 축구. 하고. 책에는 없는데 적어놓지 않았어. 이게 함유용어에 대한 얘기예요. 아, 항의는 나와요. 항의는 나오지. 항의료가 책. 예. 아, 끝이. 아, 항의료. 이해 배웠어요. 예. 항의료가 그렇고. 혈당 조절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예, 우리가 화학 시간에 3편 했잖아.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책 농도예요. 항의는 CRT. 예, 생명과학에서는 P로 써요. 그냥 압력이라는 뜻에서 P로 쓰고요. 화학에서는 P로 쓰고 그래요. 항의는 CRT. C는 예, C는 컨센트레이션 농도로 뜻이에요. 거의 자, 체의 농도인데요. 내 체의 농도를 조절하겠답니다. 체의 농도가 높아진 상태, 즉 3파 파이가 높아진 상태. 고 농도가 체의 농도가 올라간 상태라고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체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운동을 많이 해서 땀 분비가 많았던지 아니면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체의 농도가 올라갔어요 하겠습니다. 올라간 체의 농도를 그대로 놔두면 곤란해요. 체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 적혈구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 적혈구가 저농도가 되면 적혈구 쪽으로 물이 작작 들어오면서 적혈구가 커집니다. 재수 없으면 터질 수도 있어요. 반면 내 체의 농도가 고농도가 되면 적혈구에 물이 빠져나오면서 적혈구가 쪼글쪼글해집니다. 적당한 체의 농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농도가 높아졌다면 우주로 나갈 물 이거 아깝죠? 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에 뭐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콩팥에서 1분당 걸러지는 여과되는 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1분당. 예. 15리터. 1kg. 1.5리터. 15리터. 1분당 1분 500ml. 1분당 약 100ml의 혈액이 답이. 여과됩니다. 왜? 생각보다 적은데. 나갈 거. 한 시간이면 얼마 될까요? 6리터. 한 시간에 6리터예요. 여러분들 몸에 지금 6리터의 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체액이 몇 리터? 선생님 정도면 한 6리터 정도 돼요. 내 피를 다 뽑으면 한 6리터 정도 나와요. 피가 한 번 도는데 1시간 정도. 그래서 콩팥에서 보면 일단 여과하는 게 분당
100ml가 나와요. 근데 이 이어화된 것을 재흡수하죠. 네. 재흡수가 대략 99ml에서 결국엔 오줌으로 만들어지는 게 분당 1ml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줌으로 만들어지는 게. 네. 이 1ml도 아깝다는 생각이네요. 이 재흡수율 99%, 물에 대한 재흡수율 99%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고농도가 되면 이것도 더 많이 흡수해야 되겠습니다. 고농도가 되면 오줌으로 나갈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오줌으로 나갈 물을 떼자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뭐지? 그렇지. 이건 항이뇨 호르몬 ADH가 증가되면서 이때 오줌 속에는 여러 가지 염류들, 특히 나트륨 같은 염류들이 있는데요. 나트륨을 땡길 필요가 없죠. 나트륨을 땡기라 하는 호르몬이 부신 거치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아마 중3 때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무질 코르티코이드는 오줌으로 나갈 나트륨을 땡기라 하는 호르몬이에요. 네. 지금 짠 음식 먹어갖고 나트륨 폭발되고 있는데 나트륨 땡길 이유가 있어 없어? 그렇다면 나트륨 나가라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무지코르티코이드 양은 줄여버립니다. 나트륨 땡길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소량의 오줌과 이때 이 소량은 굉장히 고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체액량을 늘리는 과정이 요 기작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 네. 더 뻔하게 축구 게임 뛰고 나서 땀을 엄청 흘렸네요. 3-1.8리터 2통 먹었답니다. 몸에 물이 넘쳐나게 많습니다. 즉 저농도가 됐대요 하겠습니다. 그럼 오줌으로 나갈 물 땡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줌으로 나가라, 물 나가라 하는 이런 호르몬 있다고요? 없어요. 이런 호르몬 없어요. 그래서 ADH 양을 줄여요. 대신 이 나트륨 땡겨야 되겠죠. 무질 코르티코이드는 오히려 늘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줌량이 굉장히 증가되겠죠. 붉은 다량의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예, 이런 건 다 음수 필요이죠. 지금 이런 기적 얘기하면서 다른 무지코 항이 호르몬과 반대 기작하는 호르몬을 얘기를 한 적이 없네요. 확인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호르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두 가지 프린트를 나눠줬다 했습니다. 하나는 염색체와 유전에 대한 프린트인데요. 5개 파일이 있으면서 150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호르몬에 대한 내용인데요. 3개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90문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 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시간 내서 풀어보시고 답지 다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족보쪽 문제다 보니까 뭐 오답이라든지 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고 쌤 이거 문제 이상한데요? 답지 이상한데요? 라고 한다면 단톡방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O2 가지고 있는 사람은 O2부터 먼저 풀게요. 알겠죠? 그리고 O2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눠드린 호르몬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호르몬 시험 범위 안 들어가요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따로 좀 하고 있어 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염색체 유전 부분 한번 또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